이번 편에서는 구현 단계 보안 약점 가운데 코드 오류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구현 단계 보안 약점은 7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번 편은 그중 코드 오류 5개를 다룹니다. 항목마다 정의, 진단 방법, 설계 단계와의 관계, 대응 방법 순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널 포인터 역참조입니다. 널로 설정된 참조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 역참조 하는 경우 그 결과 공격자가 의도적으로 널 포인터 역참조를 유발하면 그 결과 발생하는 예외를 이용해 추후 공격을 계획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진단할 때는 표현된 객체가 널 값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널 값이 될 수 있는지 체크하여 예외 처리를 한 경우 안전으로 판단하고 널 체크를 하지 않은 경우 취약한 것으로 판단한다. 관련 설계 단계 항목은 보안 기능 입력값 검증입니다.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널이 될 수 있는 레퍼런스는 참조하기 전에 널 값인지를 검사하여 안전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부적절한 자원 해제입니다. 메모리, 파일, DB 연결과 같은 자원들은 사용 후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데 부적절한 흐름 처리나 코드 누락으로 자원 해제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 그 결과 해제하지 않은 자원, 히프 메모리, 소켓, DB 커넥션 등이 고갈되어 더 이상 할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진단할 때는 자원, 파일 기술자, 힙 메모리, 소켓이 선언되고 선언된 자원이 할당된 경우 해제되는지 확인한다. 진단자는 제어문, 예외 처리문 등의 분기에 따라 모든 흐름, 컨트롤 플로우를 판단하여 자원 해제 여부를 체크해야 하며 할당된 자원이 해제되면 안전, 해제되지 않는 분기가 존재하면 취약하다고 판단한다.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자원을 획득하여 사용한 다음에는 반드시 자원을 해제하여 반환한다. 해제된 자원 사용입니다. CC++처럼 메모리 해제를 개발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경우 이미 해제된 자원을 중복 해제하거나 해제된 자원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그 결과 해제한 메모리를 참조하면 예상치 못한 값 또는 코드를 실행하게 되어 오류나 비정상 실행이 될 수 있다. 진단할 때는 소스코드상에 메모리나 파일 등의 자원을 사용하는 코드가 있는지 확인한다. 자원을 사용하는 코드보다 앞에서 자원 해제가 발생하면 취약하다고 판단하며 자원 해제 후 모든 제어, 흐름이 그 자원을 사용하는 코드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판단한다. 자원을 참조하는 포인터 변수의 연산 작업 및 사용 완료 후 초기화, NULL 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를 해제한 후 그 메모리를 참조하고 있던 포인터를 참조 추적이나 형변환, 수식에서의 피연 산자 등으로 사용하여 해제된 메모리에 접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두 번 메모리 해제 후 포인터의 널 값을 저장하거나 다른 적절한 값을 저장하면 의도하지 않은 코드의 실행을 막을 수 있다.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입니다. C 언어에서 스택 메모리에 저장되는 지역 변수는 생성 시 자동으로 초기화되지 않는데 초기화 없이 이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그 결과 초기화되지 않은 스택 메모리는 이전 함수에서 사용된 값을 포함하고 있어 공격자가 이를 이용해 메모리 값을 읽거나 특정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진단할 때는 변수의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C++과 같이 객체의 필드가 초기값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생성자에서 필드 초기화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며 이러한 초기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한다.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초기화되지 않은 스택 메모리 영역의 변수는 임의 값이라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이전 함수에서 사용되었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 공격자는 이러한 약점을 사용하여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읽거나 특정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 세 번,
모든 변수를 사용 전에 반드시 올바른 초기값을 할당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예방한다.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입니다. 송신자가 네트워크로 직렬화된 정보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격자가 전송, 저장된 스트림을 조작할 수 있는데도 검증 없이 역직렬화하는 경우 그 결과 무결성 침해, 원격 코드 실행, 서비스 거부 공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진단할 때는 자바, IO, 어브젝트 임포트 스트림, 리드 어브젝트와 같이 각 언어에서 제공하는 역직렬화 함수를 확인하고 해당 역직렬화 함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값인지 확인한다. 사용자 입력 값, 소켓으로 입력받은 값 등 출처를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검증하는 절차가 없으면 취약하다고 판정한다.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역직렬화하지 않도록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두 번, 민감 정보 또는 중요 정보를 전송 시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송신 측에서 서명을 추가하고 수신 측에서 서명을 확인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한다. 세 번,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식별을 위해 역직렬화 대상의 데이터가 사전에 검증된 클래스만을 포함하는지 검증하거나 제한된 실행 권한을 구성하여 역직렬화 코드를 실행한다. 여기까지 코드 오류 편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